마지막 챕터입니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이 뭘까? 도형을 이동시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도형이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뭐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건데 하나의 점이나 아니면은 직선들도 다 도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원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점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점과 원과 직선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게 평면 좌표에서는 이제 좌표 평면에다 점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었으니까 네모를 이동시키기보다는 점이나 직선이나 원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x, y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었던 x, y라고 하는 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된 거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갈 때 먼저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더하기 a, y가 되고 그걸 다시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좌표에 b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나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약간 몰상식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조금 뛰어넘어요. 뭐냐면 f의 x, y 이퀄 0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f의 x, y 이퀄 0라고 하는 건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로 표현된 식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라고 하는 직선도 있고 혹은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 같은 원의 방정식도 있어. 근데 그 식을 만약에 위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이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아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하면 x, y라고 하는 점이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됐었던 거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 갑니다. x 빼기 a, y 빼기 b. 그러니까 점은 그대로 가는데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해를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여기 원이 하나 있어. 이 원이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야.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원을 만약에 x축으로 2,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저 원의 반지름의 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리고 이 원을 x축으로 2,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x축,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 0, 0 원의 중심은 원 위의 점은 아니었지만 쟤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2, y축으로 이만큼 가겠지. 그래서 새롭게 원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그 원은 중심이 2,2고 반지름의 길이는 변함없는 1인 녀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중심이 2,2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이죠. 느낌 오세요? x축으로 2,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는데 x가 y가 점처럼 x 더하기 2, y 더하기 2가 된 게 아니라 x 빼기 2, y 빼기 2가 돼버린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직선이나 원을 평행이동할 때는 무조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게 이제 fx, y 이퀄 0를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a, b만큼 평행이동하시게 되면 f의 x-a, y-b 이퀄 0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첫 번째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행이동.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x, y를 x-2, y-3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얘는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4,a가 어디로 간 거냐면 x축 2 빼고 x좌표 2 빼고 y좌표 3 갖다 빼서
2,a-3으로 이동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2,a-3이라고 하는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냐면 저기 있는 저 y는 2x 더하기 3 위의 점이죠? 뭐뭐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y좌표 a 빼기 3 x에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3 그래서 계산하면 7이고 a 빼기 3이 7이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4,3을 1,2로 옮긴대. x좌표가 4였는데 1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좌표가 3이었는데 2가 됐잖아.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1,-1이라고 하는 점을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갈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에서 3 빼고 마이너스에서 1 빼고.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평행이동 되는 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평행이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자, 똑같이 또 뭘 하냐면 평행이동을 해. 근데 이번엔 누구를 평행이동해? 직선을 평행이동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직선을 평행이동한다는 건 점이 아니라 도형의 평행이동이고 주의사항은 부호만 반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x 빼기 m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y 대신에 뭐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 y 빼기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식에다가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본다면 k 곱하기 x 빼기 m 마이너스 2 곱하기 y 빼기 2 그리고 더하기 k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전개해서 잘 묶어보시면 k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m 더하기 k 더하기 5 이퀄 0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게 저기 있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4 이퀄 0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저 두 개를 갖다 비교해서 보시면 k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가 얘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6이 4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m이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k하고 m, 1하고 2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되게 많이 풀었는데 한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점의 평행이동은 똑같이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반대로 돌려가지고 부호 바꿔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4번 저 원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얘랑 일치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아래에 있는 최종 원은 표준형이죠. 중심이 0,0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c. 근데 첫 번째 거는 그냥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선 정리를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얼마 더해야 되는 거냐면 9 y제곱 플러스 2y 얼마 더해야 되는 거냐면 1 2는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9하고 1 없었던 거 더했으니까 10 해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8이라고 하는 중심이 3,-1이고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원을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a하고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 자, 그럼 어쨌든 원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에다가는 x 빼기 y를 y에다가는 y 빼기 b를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죠. 부호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x-a-3의 제곱 하고 y-b 더하기 1의 제곱은 8이다 라고 하는 원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 비교해 보시면 x제곱만 있는 거니까 여기는 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니까 b가 1이 되는 거고 끝자리 상수 c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a랑 b랑 c랑 갖다가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1, 2, 3, 4번까지가 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점과 그 다음에 직선 원의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 전부인데 5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니까 저 원을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x-1제곱 더하기 y 대신에 y 빼기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a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직선 3x 더하기 4y 더하기 2 이퀄 0와 접했다. 원하고 직선이 지금 서로 뭐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 뭐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라고? 원의 중심 1,a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 3과 같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9 더하기 16분의 그 다음에 1,a로부터의 거리니까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1, y 대신에 a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3이 되는 것이고 루트 25는 5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갖다 곱해 주시면 절대값 4a 더하기 5가 15가 되는 거니까 4a 더하기 5는 15 또는 4a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5가 되면 되는데 어떤 a를 구하라 그랬냐면 양수인 a를 구하라 했죠. 두 번째 식은 계산하시면 a가 음수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4a 더하기 5가 15다 4a가 10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a는 4분의 10, 즉 2분의 5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평행이동의 개념이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하고 같이 연결해서 튀어나오는 부분들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대칭 이동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좌표 평면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요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2,1이야. 얘를 X축에다가 대칭하면 어떻게 되니? 이 점의 좌표는? X좌표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고 Y좌표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Y축에다가 대칭을 하게 되면 또로로록 해서 여기 점이 하나 오는데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2, Y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원점에 대해 대칭시키게 되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도 Y좌표도 둘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써져 있는 거 P, X, Y를 X축에다가 대칭 이동한다. 누가 부호가 바뀐다? Y가 바뀐다. 그 다음에 Y축에다가 대칭 이동한다. 누가 바뀐다? X가 부호가 바뀐다. 세 번째, 원점에다가 대칭 이동한다.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하나만 외워주세요. 증명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여기는 요 2,1이라고 하는 점을 대칭하면 뭐가 되겠느냐? 뭐가 되냐면 1,2가 됩니다. 2,1을 대칭하면 뭐가 된다? 1,2가 된다. 결론이 뭐냐면 X랑 Y가 서로 뒤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점이 있어. 걔를 만약에 Y는 X에다가 대칭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정확히 기억을 하면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평행이동은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은 점은 그대로인데 도형은 반대로 뒤집어졌었잖아. 근데 대칭이동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칭이동에서는 X축에 대칭이동하면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세요?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점도 마이너스 y로 바뀌고 도형도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무슨 뜻인지 실제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6번. 자, 1,3이라고 하는 점을 어디에다가 대칭 이동하라 그랬냐면은 x축에다가 대칭 이동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머릿속에 그림 갖다 그려봐. x축에 대칭하면 누가 부호가 바뀌어? y가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가 1,-3이 되는 거고. 두 번째,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y가 서로 바뀌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3,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분 PQ의 길이는 짠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좌표 끼리 갖다 빼서 제곱하고 y 좌표 끼리 갖다 빼서 제곱을 한다. 그래서 2의 제곱은 4, 4의 제곱은 16. 그래서 얘가 루트 22니까 계산하면 선분 PQ의 길이 얼마 되는 거다? 2 루트 5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 점을 x축에다가 대칭한다. 그 다음에 y는 x에다 대칭한다라는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점을 찾고 나면 그냥 평면좌표에서 나왔었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7번으로 갑니다. 자,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직선을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그랬냐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했는데, 자, 점에서 생각해봐.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도형에서도 이 x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래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수직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 곱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원래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1이 되는 거고.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건 알았는데 그 직선의 y절편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b라고 놓고 이 y는 x 더하기 b하고 원점 0,0 사이에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봤을 때 x-y 더하기 b 이퀄 0하고 0,0 사이에 거리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하고 y에 둘 다 0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절대값 b가 되겠지? 얘가 얼마가 되는? 2루트 2가 되는. 절대값 b가 4고 b가 풀마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y는 x 더하기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더하기 a 이퀄 0를 어디에다가 대칭 이동했대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 그랬지. 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a, b가 있었는데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 둘 다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원점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y 대신에 각각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a 이퀄 0라고 하는 직선 하고, 여기는 원 x-3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가 뭐 한다? 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는 건, 잠깐만요. 안 된다 안 돼. 뭐가 안 된다. 6시에 만나야 돼.
그래서 지금 3x-4y 더하기 a는 제로라고 하는 직선 E. 저 원과 접하는 거니까 이 원의 중심인 3,1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인 2와 같아야 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에다가 3, Y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5분의 절대값 A 더하기 5가 2가 되는 거고 절대값 A 더하기 5가 10이니까 그걸 만족하는 A는 5 아니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거 갖다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양변 갖다가 제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오케이. 그게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 원을 첫 번째 y는 x에 대칭 이동한 원하고 두 번째 다시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겹쳐진대. 그러니까 똑같은 원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였네. 대칭 이동의 개념과 평행 이동의 개념이. 그러면 첫 번째 대칭 이동부터 한번 해보자.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한다고 그랬죠. 아까 a, b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b, a가 된다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자고 아직은. 그래서 지금 x에다가는 y를 그 다음에 y에다가는 x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y에다가 x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이게 x고 얘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이 뭐가 될 거냐면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이 만들어질 것이고 두 번째 다시 평행이동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건데 지금은 원,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x 빼기 a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x-a-2제곱 더하기 y-b 더하기 3의 제곱은 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게 일치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일치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b는 계산하면 5가 된다. 두 개 갖다 곱하면 답이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선 직선과 원을 잘 알아야겠죠. 거기에다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개념만 하나만 섞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10번. 앞에 개념이 있는데 개념 없이 문제를 풀어볼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a, 2가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단다. 그래서 이 a, 2를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점이 어디에 찍히겠니? 했을 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문제 아니니? 점대칭이라 그래가지고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b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a, 2와 마이너스 2, b 사이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중점은 2분의 a-2, 2분의 b 더하기 2 그러니까 x좌표끼리 갖다 더하고 y좌표끼리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 2로 나누는 것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갖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 그게 점에 대해 대칭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두 개의 점이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점을 직선에다가 대칭시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데 뭐냐면 아까 좌표 평면에서
여기는 요 a, b라고 하는 점을 x축에다가 대칭시키면 또로록 내려와 가지고 얘가 a, b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는 거냐면 x축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니까 수직하게 내려오는 거고, a, b와 a, b의 가운데 점이 어디 위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결국 x축 위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대칭이 성립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점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에다가 대칭한다는 거는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1번 조건이 중점 조건입니다. 중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얘랑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그 둘의 가운데 있는 중점이 여기는 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점이 뭐냐? 얘하고 얘 중점이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0,2가 되겠죠. 0,2가 y는 ax 더하기 b 위의 점이니까 2가 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수직 조건입니다. 이렇게 수직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3,-2하고 -3,6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울기는 X 변화량 3 더하기 3분의 Y 변화량 -2 -6 6분의 -8 -3분의 4. 그래서 지금 이 -3분의 4짜리 기울기하고 수직이 되려면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A가 4분의 3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일반화된 직선에다가 대칭시킬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앞쪽에서 제발 좀 외워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여기는 이 직선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시켰을 때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 a, b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것을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시켜가지고 또로로록 해서 이 점의 좌표가 b, a라고 외우라고 막 선생님이 주장을 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이동되는 점을 우리가 p, q라고 설정을 할 때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중점 조건, 맞습니까? 그래서 중점이라고 하는 건 2분의 a 더하기 p, 2분의 b 더하기 q가 있어가지고 얘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2분의 b 더하기 q가 2분의 a 더하기 p가 되고 양변에 2를 갖다 곱하면 b 더하기 q가 a 더하기 p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조건은 여기는 요 두 개의 점, 얘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e 빼기 p 분의 b 빼기 q가 되고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b 빼기 q는 -a 더하기 p가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는 p 더하기 q가 되고, 원래 있었던 식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좀 해보면 a 빼기 b가 -p 더하기 q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하면 2a가 2q니까 계산하면 a가 q가 되는 겁니다. 얘가 뭐 a가 된다. 그리고 a랑 q를 갖다 집어넣어서 p 값을 구해보면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y는 x에다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 b, a가 되는 거다. 뭐를 이용한 거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한 것이다. 오케이? 얘 좀 이해되시죠? 마지막. 요거는 이미 풀어봤었을 문제, 중학교 때. AP, PQ, 그 다음에 QB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B라고 하는 점에서 X축에다가 대칭 이동해가지고 7,-1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점을 Y축에다 대칭 이동해서 -2,3을 만들어주겠죠. 얘랑 같고 얘랑 같고. 그래서 지금
선분 AP, 선분 PQ, 그 다음에 선분 QB를 갖다 더한 건 대칭의 성질을 이용을 했더니 선분 A'P, 그 다음에 선분 PQ, 그 다음에 선분 QB'을 갖다 더한 것과 같은데 저 세 개의 선분을 최소가 되게 이어주는 방법은 A'에서부터 B'까지 다이렉트로 쭉 이어주는 거. 오케이? 결국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의 길이는 7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9의 제곱이니까 81, 4, 16, 루트 97. 그것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